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0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나라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나라에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나라 곳간을 빼내고 있습니다. 곳간에 있는 돈을 갖다 빼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우리는 착한 임금님이야. 그러니까 니들 말 잘 들어. 우리가 돈 더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도둑들이요. 다른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완장을 차고 훈계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도둑들한테 뺏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들 뉴스 배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게 자기 돈입니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줄까요? 추경입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한테 민생회복을 위해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 돈을 주느냐? 그래서 이재명 쌈짓돈이 나오느냐 하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랍니다. 빚을 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 빚이냐 하고 보니까 바로 국민들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나중에 받을 건데 이미 일단 돈을 찍어내서 돈을 쫙 나눠주겠다. 아, 그래요? 그럼 전 국민한테 나눠줍니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아,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쓰고 차별지등이라고 있습니다. 예? 차별지급이요, 차별지급. 아, 전 국민이라면서요. 아, 국민들 중에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차별지등한다고요. 차별지급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말이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추경까지 해놓고는 차별 지급하겠다. 차등 지급하겠다. 이재명이 출범한 지 2주 만에 20조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 여당이 18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안이 13조 8천억 원 규모였는데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20조 규모의 추경을 한답니다. 문재인 때도요. 추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경이 알고 보니까 뭐 일반 예산도 아닌데 추경 해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추경을 듣다 보니까 아 저게 그냥 일반 예산인가 보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추경 돈 내놔 돈이 없어 돈을 만들어내놔 그러면 안 그러면 코인이라도 만들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해 내수 진작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풀겠다.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어떤 말이냐?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돈을 풉니다. 당장에 돈이 돌고 돌아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물가가 상승합니다. 돈이 많이 풀리는데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외쳐왔는데 진짜 4050 변하지 않는 4050 그리고 호남에서 준 몰표 여기에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제대로 선거운동을 안 하고 도와주질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이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청구서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2차 추경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당정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취약계 측에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추가 발행도 추경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느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요.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1차 일반 국민, 그다음에 2차로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해가지고 지급 시기는 7월, 그리고 선별 지급은 8월 중순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지급수단은 현금을 제외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서 받을 수 있는데 현금을 제외하면 어떻게 하느냐? 신용카드로 받겠습니다 하면 신용카드는 포인트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된 만큼 그것이 개인에게 지급되는데 건강보험료 납부의 기준 소득상의 10%는 추가로 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소득 상위 10% 그룹을 선별할 때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나눠서 선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미성년자도 준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25만 원씩 4인 가구가 되면 부모님 중 한 명이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말하는 기초소득, 기본소득, 게다가 전국민 지원소득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전 국민한테 주겠다고 하면서 추경을 받아가지고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인데 차별 지등하겠다. 이것 때문에요. 왜 차별 지급을 하느냐? 세금은 우리가 70% 넘게 내는데 해서 상위 10%가 벌써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차별 지급되는 걸 보면요. 경북 봉화, 인천 광화 등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 411만 명은요. 여기서 추가로 2만 원을 더 받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도 왜 우리는 돈을 더 안 주느냐? 왜 우리도 인구 소멸되는데 여기만 하느냐? 라고 차별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했으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인데요? 세금은 상위한테 받아놓고 나머지는 다 준다. 자, 이거는요. 원래부터 차별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나눴을 때 이것은 차별적 복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복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세금을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준다. 이게 차별적 지급이고 우리가 말하는 복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 국민한테 나눠준다. 보편적으로 나눠주겠다. 그래놓고 그 안에 보니까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급을 왜 추경을 가지고 하느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돌려봤자 0.33%인가 뭐 그렇다더라. 경제 승수 효과는 별로 없지만 뭐 어쨌거나 뭐 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제 승수 효과가 별로 있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코로나 때도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거의 4인 가구 치면 100만 원씩 나눠줬죠. 자,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다. 자, 경제가 그때 돈 나눠줬는데 왜 지금 다시 경제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 효과라는 것은 그 당시에만 잠깐 반짝 도는 것이고 그 승수 효과도 0.33%에 불과합니다. 세금 1조를 써도 국내 총생산 GDP가 3,3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럼 많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요. 도로나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요. 무려 0.86배의 승수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됩니다. 도로, 항만 같은 공공시설은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남아 있습니다. 자, 전 국민한테 현금을 뿌립니다. 4개월 안에 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라고 해놓고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잘 받질 못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경제 효과가 있습니까? 돈 받아서 4개월 동안 쿠폰을 쓴다고요? 글쎄요, 그 쿠폰이 과연 경제 효과를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이재명이 말했던 호텔 취소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한테 돈을 줘서 활기가 돌고 돌았지만 결국 경기는 망가졌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뭐 자기들 돈 가지고 민주당 돈 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생색을 내면서 이재명은 착한 임금님이야. 이런 이미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정치, 포퓰리즘 정치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라는 겁니다. 거기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채무 부담과 관련해서 부채 탕감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상공인 123만 명의 빚 22조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이 빚 22조를 없애주는 것 이것은요. 역대 정부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
과거 김대중 정부가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을 했을 때 17조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 22조로 탕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빚 탕감 문제. 그러면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래서 딱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빚 탕감 문제.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의 개인 빚이 5천만 원 이하이고 7년 이하 연체됐다면 이를 전부 없애준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90%까지 깎아주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123만 명의 개인 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22조 6천억 원의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빚 안 갚고 있다가 정부가 이제 빚 갚아준다는 정부가 나타나면 그 사람 찍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빚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빚은 또 누구한테 갚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국민들 채무로 결국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한테는 배신감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파가 지향하는 아니 빚을 냈으면 빚을 갚아야지 라고 하는 이 자연 상식에 벗어나는 이재명의 반대로 가는 그런 유토피아적 공산주의적 사상이죠. 이렇게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돈을 갖다가 막 풀어 제낍니다. 이재명은요. 지금 국민의 50%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지금 문재인 때와는 다르게 지지율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이 행동을 보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죠. 본인 재판도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주겠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Do you know 이화영? 너 이화영 알지? 라고 물어보면 게임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이 충돌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전 세계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파병, 여기에 지금 사실상 눈을 감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정원장이 종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 이 국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파트가 경찰로 옮겨갔기 때문에 뭐 간첩을 갖다 놔도 상관없다. 이러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재명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재명의 아들 결혼식 비공개 스몰 웨딩이라고 하더니 사실상 공개에다가 그리고 축의금까지 받은 것 아니냐. 그것도 아들 계좌로 해가지고 또 증여세도 안 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이 착한 이재명이 되겠다고 하면서 돈을 뿌려대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서 좋아할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 이것도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점점 소멸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밑에 세대들, 미래 세대들, 내 자식들이 돈을 또 얼마나 갚아대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돈을 줄였죠. 사실 선거 때 돈 풀면 좋죠. 총선 때 돈 풀면 좋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한테 빚을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모든 걸 아꼈습니다. 이재명이 만든다는 시계요? 윤석열 정부는 시계 거의 못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없었습니다. 민주당이요. 용산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0으로 만들고 검찰의 특활비를 0으로 만들고 그리고 국정원의 특활비도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국가 재정을 풀 때가 됐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돈을 막 풀어대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개혁신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야당이고 뭐 하고 있습니까? 개혁신당 지금 여당입니까? 개혁신당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당이 소멸하기 직전이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지적해야지. 지금 본인이 대통령 후보 안 됐다고 그게 내란이라고 이렇게 응석바지나 할 때입니까? 이재명은요. 지금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한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외환위기 이렇게 힘들 때는 정부가 당연히 관여를 해서 또 돈을 또 풀 수 있을 때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돈을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을 쓰는 방법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저소득 계층에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차별적 복지 숫자를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주는 것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돈 버는 사람한테 돈 준들 15만 원 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돈 받은 사람은 왜 나만 차별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금이 돈을 제대로 주는 것이냐 하는 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재정 악화입니다. 이번 추경이 20조라고 했습니다. 20조. 지난번에 해가지고 18조, 이번에 20조인데 이 20조 전액을 빚을 냅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말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국가 채무가요. 1,300조 원으로 불과 1년 전보다 105조 원이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무려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인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 있는데 50%를 거의 육박하게 됩니다. 재정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 채무를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지노선이 50%인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마지노선에 거의 가깝게 29%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나라빚이 현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는 진짜로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다. 이 현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가는데 이 돈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뭐 여행 가겠다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지방선거 있고 하니까 또 당 지지율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축하하는 것처럼 전 국민한테 나는 재판받는 피고인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거는 그 다 정치 검찰 때문이지 진짜로 나는 일을 잘해.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지금 20조라는 빚을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요. 한국의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신용 등급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단계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죠. 민주당이 얼마나 그때 공격을 했습니까? 우리는 외환 위기도 겪었습니다. IMF 겪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보릿고개 겪어야 되나요? 지금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있는데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것, 여당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하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 우파, 그리고 야당은요, 빨리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받을 수 없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왜냐? 지금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 상품권 어디서 사용하는지 이런 거 쭉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돌았다, 뭐 여행 상품 돌았다 하면서 그런 장밋빛 미래만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그 청구서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바라는 세상이 이런 겁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힘을 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가 있는데 이재명이 대선 경선 때 친명 유튜버의 컨설팅비를 5천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 컨설팅비를 썼다는 거 5천만 원을 썼다는 것 이것을 제가 보도해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선 경선 때 친명 유튜버 박시영 TV라는 겁니다. 박시영 TV로 평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 박시영을 설립해서 유튜브와 정치 컨설팅 그리고 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패널들 또 불러서 또 정치 컨설팅을 해주고 또 그 컨설팅 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뭐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이렇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유튜브, SNS, OTT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본인 방송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의 뭐 데일리 민주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TV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각 민주당의 의원들 다 자기 유튜브 있죠. 그 다음에 뭐 김어준도 있죠. 매불쇼도 있죠. 저쪽 진영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친근감으로 다가섭니다. 우리 뭐 이쪽 우파들이 뭐 중도 찾고 뭐 찾고 하면서 정책 얘기하고 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묻고 싶어요. 윤희숙 원장한테. 그때 계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정책 준비한다고 하면서 중도층 하겠다고 정책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런 소용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먹방하고 국민의힘에 누가 먹방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누가 먹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먹방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더 이런 유튜브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죠? 막 극우라고 하면서 손절을 치고 있죠. 과연 그런 것으로 이 정치판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파가 아예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이 말씀 또 드리고 싶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